이분 김장우 씨. 면역 억제제 농도가 너무 높은데? 지난번에 너무 낮아서 2주 만에 보자고 한 건데. 아무래도 또 술 드신 것 같아요, 교수님. 누구? 1년 전 둘째 딸한테 간 이식 받은 분. 3년 전엔 첫째 딸한테. 네? 안녕하세요. 스폰지보험TV 김팀장입니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방영이 되고 있죠. 시즌1부터 저도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이번에 2화에서 간암 환자를 보고 조정석 님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우 씨. 술 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긴요. 여기 수치가 다 나오는데 피 검사에도 다 보여요. 술 얼마나 드셨어요? 조금 하셨습니다. 한 번 마시면 몇 병이나 드세요? 한 병 반 정도. 한 명 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 지난주에도 닷새를 5일을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시작하면 새벽까지. 이게 사람입니까, 얘? 사람이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조용히 안 하나? 김장우 씨, 우리 3년 전에 만났죠. 예. 선생님이 그때 제 성명 구해줬다 아닙니까? 3년 전에 술 드시다가 쓰러져서 의식도 없을 때 첫째 딸이 간 기증해줬죠. 선생님, 제가 죄가 많아요, 선생님.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또 술 드셨잖아요. 결국 작년에 둘째 딸까지 기증하게 하고 근데 또 술을 드세요? 자식이 간 기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일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암으로 간 수술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기증자 수술도 목숨 걸고 하는 간 수술이에요. 딸 둘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라고요. 아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증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시는데. 죄송합니다. 만약에 다시 간이 망가져서 오시면 이제는 뇌사자 간밖에 없는데 또 술 마실 사람을 어떻게 수술합니까? 뇌사 기증자랑 그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왜 수술합니까? 제가 어떻게 또 술 마실 게 뻔한 사람을. 전 앞으로 환자분 수술 진료 못합니다. 예, 집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더 오지 마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앞으로 절대로 술 안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음 분 뭘까요? 네. 정말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합니다. 큰딸이 장기 이식 수술을 해줬는데, 간 이식을 했는데 또 술을 먹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둘째 딸이 또다시 간 이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또 술을 먹어서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정말 역대급으로 막장 아버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수술비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여자가 보통 1,5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간 이식을 받는 사람들은 3,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이식 전에 간암 치료를 또 했겠죠. 그때도 2, 3천만 원이 들었을 건데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근데 지원을 해주고 난 금액이 이거예요. 자, 간암으로 한 3천 들었다 칠게요. 첫 번째 이식 수술에서 자녀랑 같이 했을 때 5천만 원, 두 번째 이식 수술에 또 5천만 원, 1억 3천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요. 지원받기 전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었던 거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도 1억 3천이 들었는데 정말 실비보험이라도 없었으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됐을 테니까 생활비도 분명히 마련을 했어야 될 테고요. 자, 간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단백질 합성이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간에 관련 질병들을 좀 볼게요. 간에 관련된 질병은 30세까지는 거의 발병되지가 않다가 40세, 50대쯤부터 급격하게
질병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간변병이라는 게 있는데, 간변병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2명 중에 1명꼴로 복수가 발생이 됩니다. 배에 이제 물이 차서 심각한 합병증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4년 이내의 생존율이 20%에서 30%로 대단히 낮습니다. 매우 위험한 질병이에요. 4년 이내 생존율이 이 정도라는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암 같은 경우에 암 진단 후에 5년 이상 생존율이 현재 80%가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완치될 확률이, 생존할 확률이 되게 높은 질병이 됐는데, 간변병 같은 경우에 복수가 차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2018년 기준으로 그러면 간변병 환자가 몇 명일까요? 11만 명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암 환자가 33만 명인데, 우리가 정말 걸릴까봐 걱정하는 그 암의 30%가 넘는 수치로 간변병에 걸린다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CI 보험에 이제 말기 간질환이라는 특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CI 보험에는 말기 간질환 말고 5대 장기 이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CI 보험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CI 보험은 어떻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경색,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심무전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리고 중증 치매, 5대 장기 이식 수술, 이 중에 첫 번째 걸린 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간암 판정을 받으면 보상을 받죠. 그 이후에 간 이식을 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CI 보험의 이게 단점이었고요. 자, 그러면 손해보험사에 있는 간 관련된 특약들을 한번 보면, 간질환 진단비가 있고요, 만성 간질환 진단비가 있고, 말기 간경화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암이 따로 있겠지만 이 암을 제외해서는 세 가지인데요. 간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CP B 등급일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표를 보면 CP B 등급은 뭐 이렇답니다. 네, 간질환에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뭐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간경변 진단 후에 복수까지 확인이 되면 만성 간질환 판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말기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두 번째로는 영구적인 황달, 세 번째로는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네 번째로는 간성 뇌증,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원인인 간 질환을 말합니다. 자,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약물 중독에 의한 간 질환, 그리고 선천적 및 독성 간 질환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간암이 있죠. 요즘에 특정 보험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암을 특정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나는 간암만 가입할게, 뭐 혹은 위암만 가입할게, 이런 가능한 보험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찾아보고, 간암에 혹시나 뭐 간 관련돼서 가족력이 많이 있다면 그런 특약들 위주로 가입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2023년에 연세대학교에 설립될 중이자 치료센터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설립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이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독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그 병원비가 1억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로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이 되면 국내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5천만 원도 상당히 큰 돈이죠. 자, 이 중이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간암은 90%, 전립선암은 100%, 폐암은 80%, 재발된 암은 42% 정도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치료 방법이죠. 하지만 그 5천만 원도 큰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보험은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요즘 실비보험은 이제 비급여는 70%로 줄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암에 관련된 혹은 간질환에 관련된 그런 담보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술은 적당히 마셔라.